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저께 그 뉴욕 시장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건너가서 나토 국가 원수들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그 보다 강한 그런 제재 조치를 내리고 뭐 결의하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다시 하락한 게 그 이유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인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이에요. 근데 이게 1969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뭐 1969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니까 물론 전 중학생, 고등학생, 예. 근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쓸 텐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인구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그 18만 7천이라는 숫자는 진짜 굉장히 그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력하다,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별 걱정 없다. 미국 경제는 이제 이런 저간의 기조가 깔려 있다. 이런 거로 봐야죠. 그래서 전 섹터에 걸쳐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시장도 출발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 이미 0.4% 이상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차례 이렇게 장이 흐르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락 쪽으로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들면서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강보합권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뭐 하루 종일 매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매도가 그 지속되는 반면에 기관들은 한때 이게 굉장히 그 2,300억이 넘게 이렇게 순매도를 보이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게 다행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5,55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는 어저께도 그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시간 외에서 대형 거래가 일어나면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시 반 현재 끝난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33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6,706억을 순매수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수준은 2,729.98포인트. 어제보다 0.01% 이건 뭐 올랐다고 볼 수,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보합선상에 있다. 그냥 색깔만 빨갛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안 떨어져 준 게 다행이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이 어제 그렇게 상승한 후에 그 후에 벌어지는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그 미국 3대 지수가 그렇게 강력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옆걸음질을 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권 시장이 어제 먼저 들썩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대만도 그렇고 뭐 니케이도 그렇고 다 보합 수준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도 출발할 때는 0.5%가 넘게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역시 이제 두 차례의 흔들림은 이렇게 있었지만 그게 이제 상승권 위에서 흔들림이었고, 근데 이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매도 쪽에 섰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약간 그 이제 그 비슷한 외국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만 처음에 순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도 물량을 이제 늘려 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종가 무렵에는 매도 우위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 마감 집계로는 24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들은 25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32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
이번 주 마감 지수는 934.69포인트, 어제보다 0.32%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의 그 특징이 딴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못 오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못 오를까? 왜 미국 같지 않을까? 뭐 그런 건데, 시장 특징 먼저 이제 그 시가총액 1, 2, 3위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2,900억이에요. 2,900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1,62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49억을 순매도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2,9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679억을 순매도했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반도체 팔고 있어요. 그런데 뭐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2분기부터 무지 좋다 반도체,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심 기대를 했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9.8%나 올랐고요. 뭐 AMD, 뭐 인텔도 6.9%, 하여튼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회사,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가총액 1, 2, 3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파생의 자꾸 기준점이 돼서 그냥 그것 자체로만 평가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그 반도체 후공정 쪽에 있는 뭐 장비 쪽 이런 거 오히려 선방하는, 그쪽이 오히려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겨우겨우 보합에 끝냈고, SK하이닉스는 2,500원 떨어졌고, 퍼센티지로는 2% 이상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이제 기업을 토했어요. 7.6%나 올랐습니다. 31,000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200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1,1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주로 얘기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를 견인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뭐 세트, 소재 다, 근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에 그 생산 공장을 확충하는데 6조 5천억을 투입하겠다, 이런 결정 나온 소식 때문에 이제 앞장서게 됐고,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삼성 SDI도 북미에 새로운, 그러니까 미국과 합작하지 않는 독자적인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SDI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좀 찾아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제 더 이상은 빠질 일 없다, 이런 거죠.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좀 받아서 소재주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수익성을 앞으로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뭐 소재주야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주요 들어간 리튬이나 니켈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면 2차 전지도 괜찮겠죠. 그런데 주로 2차 전지가 작년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소재 쪽이 더 낫다고 보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움직임을 보인 것 중에서 중소형 건설사예요. 아시지만 오늘 오후에 국토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 이행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규제 완화 이런 게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약 이행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 중소형 건설자들도
신규 수주를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신건설, 화성산업, 뭐 일성건설, 이화공영, 뭐 삼부통운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또 그런 이슈로 이렇게 됐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강세를 보인 거는 사료입니다. 사료, 비료. 이거 곡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료주, 비료주는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벌써 며칠째입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그 요소, 탄산칼륨, 뭐 천연가스 이런 거 가격이 계속 급등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비료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기초 소재죠. 비료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한 2년 새에 3배 이상 막 이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뭐 그 NFT 관련된 게임들도 오늘 좀 강세를 띠는 게 눈에 띄었고요. 넷게임즈 같은 거는 그 여러분 턴판 모바일 그게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넥슨 GT하고 합병이 임박해졌다. 뭐 이런 걸로 오늘 이제 그 넷게임즈, 넥슨 GT 다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정리를 좀 해보죠. 이게 썸네일 제목처럼 맞을 만큼 맞았는데, 시장이 맞을 만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안 올라갈까? 우리 시장은. 미국은 저렇게 잘도 오르는데 떨어졌다 올랐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랑 조금 궤를 달리야 하고 있어요. S&P 500이 어제 또 그렇게 상승하니까 다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달 러시아 침공 때문에 하락했던 저점에서 거의 10% 회복이 된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도 지지난 월요일 14일 대비해서 13%나 지금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다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것 같지만 회복 속도가 다른데 우리는 이제 지지부진해요. 여기서 더 나가질 못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장 구조상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사주면 우리끼리는 올라가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이 살 기미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침공이 있던 지난달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5조를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한 5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도 또 3조 이상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만 7조 7천억 정도 산 거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개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사서 우리가 뭐 요새 뭐 빠사오팔에서 사면 오르면 막 파는 것 같지만 파는 양보다 사는 양이 많습니다. 누적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자꾸 그 개인들이 이거를 주식을 이제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그걸로 지금 우리 시장이 그나마 버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은 조금 이제 우리랑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뭐요? 그 굉장히 전통적으로 우린 수출에 목을 걸고 있는 나라잖아요. 산업 구조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 의존도가 인도 다음으로 제일 높다고 뭐 수치 이렇게 나오던데, 전 세계에서. 그럼 굉장히 우리는 지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원자재나 뭐 그 에너지 가격이나 뭐 곡물 가격 이런 기초적인 소재들이 다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입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외국인들이 야, 대한민국 좋네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외국인이라도 지금 야, 한국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이 논리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게, 일시적인 거 말고요.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가서 뭐 나토 국가들하고 뭐 얘기해서 뭐 새로운 뭐 얘기해서
유가가 좀 빠졌다.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되면 그건 일시적인 거죠. 궁극적으로 이게 해결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랬다가 다시 왜 그러냐면 그쪽 시장도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요새 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우리가 하루 그랬다고 하루 유가가 뒤로 갔다고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 뭔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가 클레임,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봐도 18만 7천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또 여기 실물 경기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야,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그러고 간헐적으로 보이는 이제 뭐 원자재 어제처럼 유가가 빠지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또 원자재 가격도 조금 뭐 이렇게 밑으로 방향을 틀고 곡물 가격이 하향되고 이러면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거를 잘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하고 달라갖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볼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고 얘기해도 결국은 이게 맞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추세적인 안정이, 잡히지 않으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죠? 원자재, 에너지, 곡물. 이거에 대한 추세적 안정이 없으면 우리 시장은 이 단기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시소 같은 그런 움직임을 당분간은 반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안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안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시장이 그렇게 가는 거에 맞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럼 그 전략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암만 우량주라 하더라도 물려 있으면, 그건 우량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메인 포트폴리오가 워낙 비싼 가격에 산 것들이 많으니까 메인 포트는 그냥 묶여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포트 중에서도 어저께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야, 메인 포트 중에서도 기대 수익 넘어가면 일부 익절하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잖아요. 제가 범 내려온다 연말에 했던 그 안에 있는 종목들만 봐도 하루는 이쪽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서 푹 떨어지는 날 그걸로 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가 돼서 이게 튀어오를 때 그때 이제 익절을 하는 그런 방법을 당분간은 해야 된다. 메인은 그냥 묶어두고 이건 물렸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맞을 만큼 맞았다고 그래서 바로 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맞는 거랑 오르는 거는 조금 다른 별개의 얘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이제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없을 때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싼 게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쯤 싸니까 사자.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맞을 만큼 맞은 건 맞은 거고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았으니까 올라간다. 이게 지금은 잘 안 통한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그러면 그게 전쟁의 종식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잡혀지면 나머지 다, 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자마자 원자재 가격, 곡물, 에너지 가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장이 그런 거를 먼저 수렴하니까 시장이 튀어나갈 수 있지만 많이 맞을 만큼 맞았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논리는 지금은 적용이 안 돼요. 지금 그건 적용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선 더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이미 상승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하면 처음부터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맞을 만큼 맞았는데 더 안 빠지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왜 무슨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럴 수도 있죠. 미국 시장이 꼭 우리보다 좋은 거,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안정돼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얹어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 그 나라의 주식이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쟁이 종식되면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요즘 좀 지루하지만, 그 지루함을 그냥 가만히 견디시기 힘드니까 제가 그런 트레이딩을 조금씩 해보시라. 그럼 시장의 숨결도 느끼고 좀 멘탈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미 이번 주말에 비 많이 온다고 예보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빗속에서라는 노래를 슬콘생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한번 여러 차례 봐주시고 비 오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편히 보내시고 밤백부터도 새로운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 뭐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 그런 거 많이 이제 주말에 올라가니까 거기도 좀 들러서 구독, 좋아요. 저는 100만 개미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구독, 좋아요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비가 많이 온다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조심하시고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는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